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NBA 분석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종 여러 가지 사항들 많이 찾아드리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이 PPT 화면에 어떤 사항들을 적어놨고 이게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해를 돕고자 영상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워싱턴이랑 클리블랜드가 붙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좌우로 오늘 이 팀의 선발 명단이라든지 어떤 선수들이 결장 가능성 있는지를 적어놨고요. 좌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좀 약간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워싱턴이 디펜시브 레이팅 이런 것들이 리그 29등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120.1 정도 된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수비력이 굉장히 약한 팀이다. 오피트인의 필드골 허용률, 상대팀이 워싱턴의 림 근처 오피트 1.5에서 2m 이내에서 슈팅을 성공할 확률이 66.9%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페이스도 상당히 빠른 팀이라든지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 중에 하나다. 94.4개를 내준다, 경기당.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순이고 상대팀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경기당 13개 정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오펜을 허용하는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 사항들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좀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홈팀 워싱턴이 여기 아래, 원정팀이 클리블랜드, 원정팀들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순위가 적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제 경기당 득점 부문에서 114점으로 18등, 워싱턴은 115점으로 15등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순서대로 보면은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운드, 필드골 확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숫자, 이거는 이제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 경기당 블락샷, 경기당 스틸,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차 있을수록 이 부분에서 좋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뭐 마이애미 대 샌안토니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마이애미는 백투백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맨 위에, 마이애미가 백투백일 때 2승 4패였었고 순서대로 득점, 야투율, 3점 슛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반대로 상대팀은 마이애미가 수비적으로는 상대팀한테 115.5점을 허용했고 야투율도 48.4%가량으로 허용, 3점 슛도 38%로 허용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순위고 앞에 있는 것들이 득점, 야투율, 3점 슛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이애미 최근 4경기 동안 득점 같은 경우는 110.4점 정도로 저조한 편이고, 야투율 47.1%로 마찬가지로 22등, 3점 슛이 32.8%로 리그 27등, 저조한 편이라는 건데, 반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마이애미가 상대팀한테 101.5점만을 내줬고 4경기 동안 전체 1위 수준이었대. 같은 4경기 기간 동안 NBA 전체 30개 팀 가운데 야투율 허용률 같은 것도 43.2%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야투 허용을 적게 했다. 3점 슛도 31.4%,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3점을 잘 방어해냈다. 이렇게 좀 표를 보시는 방법을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침에 NBA 그 분석 방송에서 좀 새롭게 이제 결장자 같은 부분도 확인하고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기준으로 여러 경기들 중에 가장 이 친구가 나오거나 안 나오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겠다 싶은 선수가 타이리스 맥시거든요. 오늘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퀘셔너블이 걸려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오면 좀 필라델피아의 변화가 어떻게 되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플레이어즈 온, 타이리스 맥시가 경기를 뛸 때, 플레이어즈 오프, 타이리스 맥시가 경기를 뛰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경기를 뛰었을 때, 맥시가 코트 위에 있을 때, 아래쪽이 맥시가 빠져있는 경우, 뭐 결장이라든지 잠깐 이제 벤치에 가서 쉰다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넷 레이팅과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은 득점 기대치, 디펜시브 레이팅은 실점 기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리스 맥시가 플레이어즈 온, 코트 위에 있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이 득점이 맥시가 코트 위에 있으면 120.3점가량 득점을 한다. 디펜시브 레이팅, 실점은 115.6점가량 실점을 한다. 그래서 이 득점에서 실점을 뺀 값, 그게 7.63이 타이리스 맥시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나오는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타이리스 맥시가 코트 위에 없으면은 마이너스 0.61. 그러니까 타이리스 맥시는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필라델피아가 한 8점 정도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맥시가 코트 위에 없으면은 득점이 12점이 줄어들고 실점도 한 3점가량 줄어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맥시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필라델피아가 한 239점 정도의 생산력이 있는데, 근데 코트 위에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한 224점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맥시가 있고 없고가
거의 뭐 한 14, 5점 정도의 그 언더오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여러 가지 사항들. 맥시가 좀 눈에 띄는 거는 맥시가 있을 때는 필라델피아의 3점 슛이 한 38% 정도인데 맥시가 없을 때는 32%밖에 안 된다. 거의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 6% 정도. 요렇게나 맥시가 좀 팀에 미치는 좀 세부적인 것들도 야투 같은 부분들도 3점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제 NBA 분석 방송에서 그냥 마냥 이렇게 PPT만 띄워놓고 있으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 제 분석 방송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